문재인 후보 측은 계속적으로 좀 의혹이 또 수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도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오늘은 또 끝장 토론 제안에 대해서 수구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또 어떤 좀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서한환 기자. 이 끝장 토론 논쟁은 또 뭔가요? 네, 이 끝장 토론은 사실 2012년부터 거슬러 가서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누가 붙었습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 계속 박근혜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 토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준비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께 제안합니다. 반부패 정치 쇄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합시다. 정정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젊었던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지금은 이 안철수 후보의 끝장 토론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검증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독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이제 2012년 대선을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나왔던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끝장 토론 제안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끝장 토론이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상당히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추격하고 있는 양상에서 끝까지 끝장 토론을 요구하고 그러나 그 끝장 토론은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네, 서한환 기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끝장 토론 좋은데 손익계산이 먼저겠죠.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손익계산을 했을 때 이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달라진 태도를 사실 비판할 건 아니고 추격자와 또 수성자의 그 전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추격자였던 2012년에는 문 후보 입장에서는 1대1로 붙어서 끌어내려야 되는 자기 지지율로 끌어와야 되는 역할이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굳이 승산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때문에 현재 문재인 후보는 이 끝장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는 어떤 분위기도 사실 2012년과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는 이 어떤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여론조사의 어떤 과정이나 양자구도였던 점을 문제 삼았지만 2012년도에는 이 박근혜 후보의 양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했을 때 트위터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저 여론조사는 이 대선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이뤄졌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여론조사를 저렇게 받아들였던 문 후보가 지금은 이 여론조사 흐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 역시 추격자와 수성자 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죠. 자, 문재인 후보 의혹 관련해서 또 해명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문 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심지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런 특혜 의혹 제기할 거면 국회 부의장 그만둬라 이런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어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문 후보 측에서 브리핑을 하기를 이제 다양하게 심재철 부의장 측에서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뒤면 이제 고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특혜성 취업 특혜를 제공하고 고은성 공천을 받았다던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문 후보 측에서 상당히 격앙돼 있으면서 법적 절차를 이제 밟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외에 한 명을 더 지목을 했습니다. 바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인데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제기했던 그 문준용 씨의 이력서 관련 문제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대판하겠습니다. 네. 네,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거는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날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력서가 12월 6일까지 이 원서 접수 기간이었는데 문제는 이 이력서에 당시 12월 21일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받은 그 어떤 수상 기록이 경력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기간 뒤에 어떻게 이력서가 제출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추후 제출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 이력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력서인데요. 뭐 개인적인 정보는 감춰져 있긴 하지만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원서 접수가 12월 6일까지였던 거에 비해서 이 공모전의 수상 기록은 그 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 받은 공모전 수상 기록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태경 의원이 이거 추후에 낸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실제로 추후에 제출한 서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 원서만 내고 채용 공고 당시에 이력서를 필수로 내야 하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추후에 이력서를 함께 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대기업에 문의를 했는데 이 수상 기록이 담겨 있는 이력서 사실은 입사를 할 때 보통 먼저 내면서 나의 경쟁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때문에 다 돌아온 답변은 다 이거였습니다. 기업마다 또 뽑는 데마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력서는 통상 먼저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내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 기자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 민주당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출 서류를 보면 이력서가 없습니다. 없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합격이 된 후에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다.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이런 원서나 이런 걸 다 냈고 그 12월 11일 그 날짜에 맞춰서 졸업 예정 증명서도 낸 상태였다. 그런데 이력서는 그 서류 제출해야 하는 그 목록에 없었다. 이러한 주장인데 그걸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태경 의원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당시에 제출 서류에는 이력서가 없었고 합격 통보 이후에 이력서를 제출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수상 기록이 들어간 것이다. 이 설명이니까요.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든 해명을 통해서든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 기자, 지금 다른 당에서는 계속 문준용 씨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면 또 가필, 대리 필적 의혹이 제기되면 직접 불러가지고 한번 해명을 하라고 해라. 한번 직접 써보라고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회창 전 총재 사실까지도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필적 조회만 하면 다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로 나간다. 이제 대선까지 3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 시간 끌기해서 대선에 되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계속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도 빨리 문준용 씨의 필적을 대조한다든가 해서 빨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도 당시 병역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직접 가서 키를 재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좀 빨리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지율 7년 동안 1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역 문제와 겹치면서 2번이나 대선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문재인 후보 측도 빨리 문준용 씨의 사태를 마무리 짓고 해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공격할 때는 검증, 공격을 받을 때는 흑색 선전, 네거티브라며 펄쩍 뛰는 모습,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장면인데요. 이런 공방전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 서한한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당내 경선을 통과한 대선 후보들 간의 본선이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확정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입니다.
단적으로 어제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있던 조폭이라는 단어 역시 네거티브 격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민들 안철수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철수 캠프 측의 조폭 연루설 맞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정치에 조폭들이 관여가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를 더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하지만 듣기 싫다, 정치 공세에 질린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전부 가짜 뉴스로 바뀌어지고 다 잊어버리고. 비방하는 것보다는 서로 잘 얘기해서 잘 화합하고. 하지만 이런 의혹 제기들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들, 일명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의 주장들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단을, 국민의당 역시 네거티브 대응팀을 가동시키며 본격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기세입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네거티브는 원래 지는 후보가 하는 건데 서로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서로 막상막하는 일이에요. 서로 네거티브 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서로 뭐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똔똔 게임 되는 거죠 뭐. 네, 정치데스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거티브 대신에 정책 논쟁, 정책 대결을 벌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선 난데없이 홍길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홍길동 논쟁, 현대판 홍길동 논쟁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 이현수 기자가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갈 길 바쁜 장미 대선, 때 아닌 홍길동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바로 이 홍길동입니다. 어제 올라온 SNS 글 하나 볼까요?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숫자 3을 3이라고 읽지 못하고 3라고 읽어야 합니까?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말해서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린 겁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 후보를 겨냥한 공세에 한글문화연대까지 나서서 거꾸로 대통령이 되면 외국어 실력을 뽐낼 거냐며 김종인 후보를 비판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숫자 3을 3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논쟁에 이어 두 번째 홍길동 논쟁은 바로 성도 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명색이 당 후보인데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상의도 못 입고 무대에만 오르면 말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어제는 방망이만 휘둘렀고요. 그리고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면 깃발밖에 휘두르질 못합니다. 지지자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도 손가락도 펼 수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기호 2번이지만 2번이라고 말할 수도 또 손으로 꼽아 보일 수도 없는 현실. 아직 선관위에 후보 등록도 안 한 경남지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홍 지사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까지 참겠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넘는 도정 공백 우려 속에도 최대한 사퇴 시기를 늦춰서 재보선을 막겠다는 심산인데요. 홍 지사는 300억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재보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이게 꼼수일까요? 배려일까요? 네, 세상에 홍길동들, 저런 홍길동 말고 서민을 위하는 홍길동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